대학의 첫 번째 관문이 술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9년도에 머리가 나왔고 1월 1일 날 몸이 나왔어요. 강에 가서 저녁에 노는 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출력하고 다스리도 잡고 돈을 2번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은 2번 받아서 다 제가 떨어진다고 누구도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사무실에 음료수 하나 안 들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도 못했던 이야기,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 속 시원하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주식포차. 주민들이 주인되는 주식포차,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김장날 수육처럼 원주 시민들과 궁합이 잘 맞고요, 지고지순한 순정남의 외모로 헌신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원주시의회 김지현 시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행시로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예. 자, 저희 철칙이 있습니다. 예. 본인 소개는 셀프로 카메라 보시고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태장 1, 2동 원인 일산 그리고 중앙동 주민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받고 싶어하는 시의원, 우리 동네 시의원 김지현입니다. 사랑을 더욱더 받고 싶어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 삼행시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시죠.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볼게요. 평소에 술 좀 자주 드세요? 뭐 자주 먹는 편이죠. 예. 그렇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2병 반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네. 항상 더 먹는 것 같아요. 소주 2병 반이요? 예, 그 정도. 되게 센 뭐 편.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에서 취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 그러죠. 예. 2병 반이면은 저는 거의 풀렸거든요. 저는 뵌 적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금주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옛날에 술을 한 6년 정도 끊었었어요. 끊었다기보다 그건 쉬었다는 거죠, 그러면? 참았다고 봐야 돼요. 그거죠. 예. 뭐든지 참는 거지 이게 완전히 끊는 게 아니니까. 왜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할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끊고 그러면서 대학교 학생회장이 됐었거든요. 네. 대학교에 또 들어가서 학생회장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OT 때 술 없는 OT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되게 많은 이제 과 대표들하고 이제 논의를 3차 논의를 통해서 제가 그때 술을 안 먹었으니까 술 없는 OT를 만들어서 대학의 첫 번째 관문이 술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학생들한테 알려주자였고 사실 제 욕심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전국 뉴스에 우리 학교를 한번 더 내보자.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왔죠. 진짜요? 국립대 최초로 술 없는 OT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9시 뉴스에 나왔었죠. 다시 이제 술을 왜 또 입에 드셨어요? 이제 30쯤 되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술을 안 먹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주량을 예전처럼 먹게 됐죠. 자, 김지현이 생각하는 술의 장단점 뭘까요? 일단 금방 친해진다. 사람과 금방 친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쉽게 형 동생을 맺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숙취. 그 다음 날 냉철한 판단이나 뭔가 일을 할 때 손이 안 잡히는 게 있어서 아마 취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맞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질문 즉답 코너입니다. 자, 나의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있었구나. 어린 시절 꿈은? 어렸을 때 꿈은 사실 그냥 운동부였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 진짜요? 특기는? 특기는 근데 또 드럼, 음악을 악기. 했었으니까. 그리고 목공도 하세요? 목공을 제가 군대에서 배웠는데 공병대 영성반이라고 나무 만지는 거기서 목공을 배워서 제대하고 일정 시간 목공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수로 활동을 했던 거죠. 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나의 애창곡 최애 플레이리스트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렇군요. 왠지 익숙한 뭐지? 근래에 즐겨 찾는 나만의 아지트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근래는 아니고 보통 힘들 때는 이제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저녁에 강에 가서
채집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채집. 저만의 시간. 예. 순간 아무것도 없이. 한강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새우깡에 소주를 쓰다. 그렇진 않고요. 예. 나의 MBTI는? MBTI는 ENTP. 오, ENTP. E시군요. 예. 나의 외모 만족도를 10점 만점 중에 평가한다면 몇 점일까요? 6에서 7점? 예. 역시 많으신데.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예. 이 준수한 외모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들이나 상대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표정과 웃음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주시의회 이거는 좀 잘 대답해 주세요. 원주시의회 내에서 집행부 킬러 탑3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집행부에서 약자도 만들었었어요. SKC라고 손준기, 김지현, 최미옥 이렇게 전반기 때는 그렇게 했었고 예.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SKC. 예. 그렇군요. 예. 자, 요즘 최고 관심 분야 뭘까요? 요즘에 저는 최고 관심 분야는 이제 GPT 정말 잘하고 싶어서 챗GPT. 예, 예. 챗GPT 지금 정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좀 풀어서 가볼 텐데 생일이 1월 1일이요? 예, 1월 1일. 그 좀 애매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79년 1월 1일이 아니라 80년 1월 1일이죠. 네. 79년생들하고 친구인 거죠. 예. 근데 또 80년생이니까 또 MZ 세대에도 포함이 된다 그러고 79도 친구고 네. 이러니까 많이 사실 족보라 그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족보가- 꼬이게 예. 하는 예. 그 연결고리 중에 한 분.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9년도에 머리가 나왔고 네. 1월 1일 날 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80년 격동의 시대를 예, 겪었다고 보시면 운동 선수를 또 꿈꾸셨다고. 예. 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운동 선수로 하는 친구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체대나 체육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물의 법칙이라고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한 거지 제가. 예. 예. 그냥 그 무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로 거죠. 어떤 거? 제가 중학교 때 씨름부를 잠깐 했었어요. 안 예? 어울리는데 예. 씨름부를 잠깐 했었고. 예. 그다음에 첫 대학교도 이제 사회체육과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오, 사실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대학은 음대. 예. 음악을 또 예. 그러시군요. 자, 지금 뭐 음악 하셨다 그러는데 드럼을 취미로 하셨는데 이걸 또 밴드 활동도 하셨다고요, 드럼으로? 드럼을 취미로 하지 않고요. 제 네. 전공이 드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대학 2개, 그다음에 뭐 또 재즈 기관 이런 데 다니면서 네네. 드럼을 전공했고 그 관련 학원을 실용음악 학원을 했었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음악으로. 이제 가수들도 많이 만들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강을 또 주로 찾으시다고 하셨는데. 강은 저한테는 진짜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이제 술자리가 없을 때는 네. 강에 가서 저녁에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 그래서 철렵도 하고 사람들 네. 불러서 하고 또 다슬기도 잡고 그다음에 낚시처럼 기다리는 정적인 건 못하기 때문에 네. 손으로 잡던 족대로 잡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름 발을 담글 수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저녁 되면은 갔었죠.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군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원주시에서 비주얼을 담당. 그건 뭐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일각에서는 예. 김지현이 아닌 딴지현으로 불리는 경우도 딴지현. 있다고 아, 하는데, 예, 예, 예. 자, 집행부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약간 좀 킬러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런 얘기. 좋을 때도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죠. 그쵸. 이제, 예, 예. 예.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제가 이제 여당도 해봤고 야당도 하고 있는데 이 여당일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공무원분들이 저랑 이제 거리를 두는 거, 뭐 보면 피해가고 이러는 예. 걸 보면서 예. 근데 이 안 하면 또 이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음. 누군가는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술도 좀 얼추 네. 들어갔는데 취중진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그 반장 이런 거 하는 거 좀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때 학생회장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학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강릉 원주대 통합반대. 원주가 되게 뜨거웠었죠. 그때 시끄러웠었고. 그럼 강릉대 원주대가 따로? 예. 그때는 이제 원주대, 강릉대, 그다음에 강원대, 그다음에 그 삼척대학교가 이제 네. 그 도일 국립대 아래로 통합되는 시점인데 저희는 원안이 이제
원주와 춘천이 붙을 줄 알았는데 원주가 강릉하고 붙으면서 제가 네. 그때 학생회장을 했고 반대를 했던 회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치인들하고 친해졌죠.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분들하고 알다 보니까 또 그 무례 법칙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의원을 하시면서도 좀 보수적인 지역에서 예. 심지어 가도 아니고 나로 예. 재선을 성공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나번을 2번을 받았어요. 제가 나번 2번 받아서 여기 뭐 기자님들 돋보이신 거 또 있으세요? 다른 기자님도 계시지만 다 제가 떨어진다고 예, 누구도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예, 주민들이 정말 감사한 거죠. 진짜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당선됐을 때 재선됐을 때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초선 때보다 진짜 재선될 때 그 정말 선거 사무실에 음료수 하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랬었죠. 2번 되면서 사실 전 그게 자부심이고 그러면서 저희 지역이 좀 열리고 보수에서 진보로 좀 바뀌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도 사실 그 정치를 시작한 이상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도의원에 대한 욕심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시장 단체장에 대한 욕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국회의원 자리도 좀 뭐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있죠.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나기네. 그렇군요. 자, 근데 평소에 주민들하고 아까도 주말에 이렇게 좀 형님들하고 많이 열렸다는데 소통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그 동네에서 오픈형 리더들하고의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분이 한 분 정도 더 데리고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술 먹으면서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계속 불러요. 그러면 술자리가 끝날 때는 막 10명씩도 돼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 갔으면 그 동네에 보실 만한 분들 또는 소개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톡방으로도 만들든 봉사 모임으로 만들든 산악회를 만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그 다음에 그런 동네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청년회라든지 이런 뭐 새마을이나 자생단체들의 모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로는 매년 1월 1일에 밥 사주는 인연이 있다고. 예,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이죠. 송기현 의원님이 이제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정치 이제 그때 이제 정치 꿈나무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일 파티에 제가 초대를 했는데 그때 오신 다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1월 1일. 1월 1일이면 1월 1일에 그 의원님도 뭐 집에 근데 챙기고 정말 이게 또 강점이 1월 1일 날 약속이 없어요, 다들. 1월 1일 날 이게 강점인 거죠. 그렇죠. 뭐 거의 웬만하면 다 집에서 다 집에서 가족들과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다 집에 있지 이 밖에서 뭐 모임을 하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 강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1월 1일에 나가면은 식구들은 이해하는 거죠. 제 생일이니까. 제 생일이잖아요. 새해 첫날이지만 제 생일이잖아요. 낮에는 가족들과 생일 파티하고 저녁에는 나가서.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어려운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하신 편인데 아내분께서 경찰이세요? 예, 경찰입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의회 그때 초선 때요. 의회의 유일한 총각이었고 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노총각이었거든요. 이제 주변의 의원님들이 계속 저를 이제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맨날 하던 얘기가 비혼주의자예요. 뭐 이렇게 막상 그렇진 않지만 소개 안 시켜주셔도 된다 그랬는데 내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이죠. 제가 하려면 얼마든지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없었는데 그때 이게 사람이 힘들면 뭐 몸이 아픈 병원 가듯이 뭔가 막 그런 느낌으로 좀 힘들다, 지칠다고 할 때
그 아시는 경찰서에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처를 주셨어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직원인데 정말 괜찮은 친구다. 연락처 줄 테니까 같이 만나면 요즘 친구들은 좀 불편해하니까 예. 자네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보게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생활 패턴이 예. 너무 뒤죽박죽이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거에 너무 지쳐하고 막 차이고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워서 한 달 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제가 다이나믹 축제를 기획했었거든요. 네. 지금 댄스 카니발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운명적인 축제다. 저한테 되게 소중한 축제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제 제자가 경찰인데 그 제자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여성분이 그 제자의 여자친구인 줄 알고 봤는데 소개팅을 시켜주기로 했던 그 여자분의 카톡 사진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지나가다 만난 거죠. 저는 이제 예. 남자의 그 경찰 제자한테 인사를 했는데 예. 그 옆에 여성분이 제가 소개로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 예. 그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운명적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딱 봤을 때 어땠어요? 되게 예뻤어요. 예뻤어요. 그래서 카톡보다 훨씬 예쁘시네라는 생각을 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했었습니다. 근데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둘만의 시간이 사실상 좀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아내분하고는 시간 좀 자주 보내세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도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는 뭔가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점심 시간에 회기가 열려도 점심은 와이프랑 도시락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집 앞에 공원에서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즐기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기 낳고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데이트에 대한 거는 그렇죠. 딱 사라지고 이제 가끔 어머니한테 맡기고 이제 둘이 나가면 연애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인과 경찰이 부부로 살면서 불편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서로가. 불편한 게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와이프 입장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문을 열고 나가면 뭐 상가부터 해가지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와이프가 마치 저처럼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동네 분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다니고 애가 있어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동네 분들이 잡아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민원을 또 와이프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와이프가 애를 잡고 민원을 안고 둘을 안고 민원을 들어주고 들어오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식당에 갔는데도 요리에 뭐가 있어도 말 못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와이프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자,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에게 좀 어떤 아빠이세요? 저 아이들한테 한없이 자비로운 아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좀 무서운. 그러니까 선악은 항상 공존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죠. 선을 맡고 있죠. 그 아내분께 참 미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다 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다 미안하죠. 10가지 다 미안하죠. 뭐 하나도 제가 와이프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빨래 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미안한 감정을 오늘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아내분께 해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정말 항상 미안한데 오늘도 미안하고 어제도 미안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끝에 이 네 글자 사랑합니다 5글자군요. 이게 참 중요한데 다들 그걸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진짜 자주 해요. 아유 좋습니다. 와이프가 안 들으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좀 안 미안하신 분들을 좀 한번 모시고 싶은데 맨날 미안하시니까 다들. 사실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쵸. 그 배우자한테 안 미안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여튼 이제 저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데 오늘 주주부처 나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언제 불러주시나 사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박건산 기자님하고는
3차 때 제가 처음 1차로 같이 자리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그때 저분은 1차 때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게 그렇군요. 오늘이라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작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영업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시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해주시고 하셔야죠. 노래 들으면서 저희 주주포차 오늘 문 닫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어느 겨울에 반짝이는 눈꽃을 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